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글을 쓰는 것조차 금지된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언어, 한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 단 1초만 지나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그녀에게 전해지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기적의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피어난 한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 문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 문자가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믿으시겠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지나쳤던 한글이 한 소녀에겐 자유의 빛, 희망의 불씨, 그리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일라. 아프가니스탄의 한 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였죠. 그녀가 살던 마을에서는 여자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책은 숨겨졌으며 여자가 글자를 안다는 것은 곧 벌을 받아야 할 일이 되곤 했습니다. 탈레반 치하의 그곳에서는 지식은 죄였고 배움은 도전이었고 말은 침묵으로 덮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3살 라일라는 처음으로 반짝이는 화면을 손에 넣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 화면은 깨져 있었고 충전도 잘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과 처음 보는 문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 자막이 달린 K- 드라마 영상이었습니다. 사랑 고마워 괜찮아. 그녀는 그 자막 속 낯선 기호들을 한 글자씩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 이 문자를 알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좁은 세상 말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입니다. 이렇게 라일라는 한글과의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책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야만 몰래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스마트폰 조명 아래에서 한국 자막을 한 글자씩 베껴 적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서 자유를 조립하고 희망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고 총소리는 그녀의 창문을 매일 두드렸지만 한글은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뚫고 라일라는 마침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종이 한 장. 그녀가 손으로 한 글자씩 쓴 한국어 문장.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라일라입니다. 이 문자는 제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편지는 온라인을 통해 번역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눈물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 없는 나라의 문자, 한글이 한 명의 삶을,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요. 이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여정의 첫 장면을 목격하게 될 시간입니다. 한글로 쓴 희망의 편지. 라일라 그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라일라. 저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염소 울음소리로 깨어나고 저녁이면 먼지 낀 창문 사이로 붉은 해가 지는 조용한 마을.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두려움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건 꿈도 못 꿨고 텔레비전은 아버지에겐 악마의 상징이었어요. 책은 몇 권 있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가 알게 되면 불태워야 했죠. 공부가 하고 싶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내선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아이들 대신 총을 맨 남자들이 골목을 가득 채운 풍경. 아이들은 조용히 자라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 여자아이들은 더욱 조용해야 한다는 침묵의 규칙. 그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 상상 속에서 글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여름,
동네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서리는 깨져 있었고 화면엔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지만 제게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이 몰래 들고 다니던 충전기를 빌려 밤마다 조금씩 충전했고 동네 모스크 옆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WI-파이 신호를 몰래 잡아 처음 인터넷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첫 유튜브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아이돌 BTS의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들, 함성을 지르는 관객들, 무엇보다도 그 화면 아래에 떠있던 특이한 문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동글동글한 원, 기울어진 막대기, 규칙적인 횡. 그것은 아랍 문자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는 저에게 숨결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조용히 커튼을 내리고 이불 속에 숨어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자막에 뜨는 문자를 종이에 따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숨쉬는 법이자 저만의 반항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 문자는 뭔가요? 라고 영어로 질문했고 구글은 제게 답을 줬습니다. 코리언 마이너스 행굴. 그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한글이라는 단어가 마치 신성한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사람,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자를 일부 사람들만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다 알아. BTS 자막을 캡처해놓고 하나씩 발음을 찾아보고 따라 읽었어요. 사랑해, 괜찮아, 희망. 그 문장들은 처음엔 소리로만 들리다가 어느 순간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노트를 동생이 우연히 발견한 날, 집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자를 배워? 이건 서양 사탄 문화야. 아버지는 제 노트를 찍고 휴대폰은 깨졌고 저는 방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벽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괜찮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제 비밀스러운 공부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벽지 안쪽에 글자를 써가며 머리로 외우고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글 뉴스 자막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 자막 없이 간단한 한국어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꿈꿨습니다. 언젠가 저 문자로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다면, 내 이야기를 저 언어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러던 어느 날 국제 여성 인권 포럼에 대한 소식을 SNS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침묵당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라는 공지가 저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손에 종이를 쥐고 펜을 들고 오직 한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라일라입니다. 제게는 학교도 선생님도 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자막으로 알게 된 한국의 글자 한글을 통해 저는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우는 게 죄인 이 나라에서 저는 그 문자를 통해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제게 자유였습니다. 그 편지는 한국어 번역 봉사 단체에 의해 포럼 운영진에게 전달되었고 불과 일주일 뒤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국제 여성인권 포럼. 제목 디어 LAI라 당신을 서울로 초대합니다. 저는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왔던 모든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진짜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가족의 허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제 노력과 이미 알려진 SNS 상의 이야기들이 제가 떠나는 길을 조금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5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벽에 쓰여진 한글 안내문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출구 환영합니다. 서울. 그 문자들이 눈물이 되어 제 손끝을 적셨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있구나. 내가 배운 글자들이 진짜 존재하는 나라에 왔구나.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겨울.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근거림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글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드디어 제가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13시간의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공항 천장에 적힌 안내 문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큼직한 한글. 환영합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자막을 따라 그리던 그 글자들. 몰래 노트에 적던 그 문자들이 지금 제 눈앞의 현실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꿈일까? 한글은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수막에도 안내표 지판에도 사람들의 손에 든 커피컵에도 책 표지에도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티셔츠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글자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서울의 겨울바람은 냉랭했지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아주머니의 미소, 길을 잃은 저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던 청년의 말투, 그 모든 것이 저를 감싸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든 건 곧 다가올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여성 인권 포럼.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 리더들, 활동가들, 청년 대표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변화를 말하는 자리. 그리고 그 무대 위 마이크 앞에 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 라일라였습니다. 연설 전날 밤 저는 원고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원래 준비한 영어 연설문 대신 한글로 발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제 이야기는 한글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문자가 제 삶을 바꿨고 제 꿈의 언어였으니까요. 포럼 무대 뒤 대기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관객석에는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세계 각국의 NGO 대표,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은 죄였습니다. 책은 금지되었고 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문자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고 자유였고 숨쉬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 꿈은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에게 이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저 같은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날개를 줄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 사람, 두 사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천장까지 울릴 듯한 큰 울림이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한국인 청중들은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응원할게요. 제가 몰래 배운 문자, 이제는 그 언어로 사람들과 마음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무너질 듯 울고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포럼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한글 박물관에서 특별 초청 전시를 진행 중인데 저의 노트 한 페이지를 전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3년 전 방 안에서 몰래 적었던 사랑해요, 괜찮아, 고마워요 라는 글자가 적힌 노트 조각. 저는 그것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제겐 이게 생명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분. 백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왕. 저는 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종대왕님,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라일라입니다. 당신이 만든 문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문자를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한글로 다시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외국어로서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언어로서의 한글.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문자 이상의 무엇이다. 그건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세계를 향해 나를 말할 수 있는 기적의 열쇠다. 그리고 저는 이 열쇠를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졌습니다. 저처럼 벽에 기대어 몰래 꿈을 꾸는 또 다른 라일라들에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도 강렬했던 시간. 서울에서 보낸 그 겨울은 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계절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한국의 거리, 지하철,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세종대왕이 되고 싶다. 그 말이 저에게는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삶의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후 저는 SNS를 통해 작은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2명, 그 다음은 이웃 소녀 4명. 서로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끄고 목소리를 숨기며 진행한 수업이었지만 화면 속 학생들의 눈빛은 살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가를 발음하며 웃었고 하늘, 바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자신의 언어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참 부드러워요. 저는 이 글자들을 볼 때마다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녀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일라 선생님,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세종대왕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나 하나만의 언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의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봄 저는 NGO의 지원을 받아 정식으로 한글 평화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빛의 문자 교실. 이 교실에서는 단지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속에 담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자유, 존재를 표현하는 힘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골목, 낡은 가정집의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수업은 이제 화상 수업으로 타지키스탄, 이란, 심지어 시리아 난민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이들은 하나 둘 가나다라를 외우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를 따라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한글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한글 손글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A사 용지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적는 행사였죠. 한 소녀는 행복이라고 썼습니다. 한 소녀는 꿈. 그리고 제일 끝자리에 앉은 가장 조용한 아이가 종이에 적은 단어는 나. 그 글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위대한 변화인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라일라가 아닙니다. 숨죽여야 했던 소녀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이었고 존엄이었고 그리고 나도 가능하다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 꿈은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마을에도 정식 한국어 학교가 세워지기를, 그 안에서 새로운 라일라들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종종 전쟁, 이념, 폭력으로 가득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 송이 꽃은 사막에도 피고 한 줄기 빛은 두꺼운 구름을 뚫는다는 것을. 그 빛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나눔과 공감의 힘이 오늘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땅에서 아이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그 무언가, 지금 이 순간 한글을 배우던 제 모습처럼 조용히 다시 시작해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작은 글자 하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라일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감상이 아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채널은 세상을 바꾸는 감동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의 기적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일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꿈을 꿔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감동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응원해요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이 세상에 또 다른 라일라를 만나게 될 다음 여행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의 여정을 더 멀리, 더 깊이 퍼뜨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어느 먼 나라의 소녀에게 나도 가능해라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은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글로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는 교사, 전쟁 속에서 한글로 유서를 쓴 병사, 한국어를 통해 가족을 되찾은 실향민. 이 모든 이야기는 구독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에 존재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고 진심은 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단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첫 문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